네, 계속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 구속 취소 인용 된 이야기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졌는데요. 이 구치소에서 석방을 지휘하는 건 이제 검사의 몫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금 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즉시 항고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의 경우에는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시 항고를 제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 중앙법원이 아니라 그 상급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구속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과연 즉시 항고를 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전해지고 네네.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임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즉시 항고를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본인들이 구속을 한 그런 상황이 적법하다라는 것임을 주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 구속 자체는 공수처에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연장선으로서 공수처의 구속에 대해서 적법하다라고 즉시 항고까지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즉시 항고를 했다가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다시 구속 취소와 같은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결정이 또다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또 강하게 반발을 할 예.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수단으로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과연 맞을지, 그러니까 그만큼 만약에 구속 기간 산입이라든지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을 들어서 재판부가 구속 취소 인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자신이 있다면 즉시 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네. 그게 아니라 조금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뭐 구속기간 산입 방식은 제하더라도 예.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될 필요는 있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면 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담을 떠안고 문제 제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곧 뭐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전에 뭐 검찰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조금 네. 전에 나왔는데요. 뭐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소식을 좀 들었기 때문에 아직 논의 후에, 그러니까 정확한 네. 상황을 아직 파악하진 않았다. 그래서 긴급 최고위가 소집이 돼서 이후에 입장이 정리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네. 야당, 민주당 측의 반응은 뭐 원내 회의나 또 긴급 최고위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긴급 의원총회는 잠시 후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시 30분 이후 적어도 뭐 4시 정도가 되어서야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 검찰의 즉시 항고 얘기를 저희가 지금 양지민 변호사와 하고 있었는데 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석방이 안 되는 겁니까?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바로 석방이 아니라 이제 머문 채로 항고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여지게 될 이제 가능성이 있는 예.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한 이제 불복 결정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린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느냐 아니냐에 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검찰에서 지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서 이제 존중을 하고 받아들인 상태로 이제 간다라고 해석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구속 상태로 이러한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예. 네. 검찰 입장에서도
일단은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수사를 한다라든지 이럴 가능성은 아직 이제 확실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로 기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추가 기소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할 여지도 있는데 네. 그러한 수사가 좀 원활하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보셨지만 이제 관저에 들어가게 되면 경호 인력의 이제 경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수사에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수감기관에 있을 때 신병 확보된 상태에서 보다는 훨씬 좀 더 어려워질 수가 예. 있거든요. 물론 탄핵 인용이 된다면 뭐 관저에서도 나오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경호 인력도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인 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상황이 굉장히 좀 검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담당하고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 판단을 종국적으로 하게 될 재판부에서 네. 이렇게 구속 취소가 인용이 됐다라는 것은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된 그러한 쟁점을 사건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의 그러한 사건에서도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불법적인 수사권을 행사를 함으로써 내란죄로 사실 기소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된 상황이고 공수처가 확보한 모든 증거에 대해서는 사실 부동의하면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최악의 된다. 상황은 진짜 그렇게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불법 수사에서 나오게 된 여러 가지의 증거들은 다 불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도 독수독과의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독수에서 그러니까 이제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과실의 경우에는 다 이제 독이 들었다. 즉 불법적인 수사로 말미암아서 파생된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다 불법적이라면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의 배제가 돼야 된다라는 원칙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좀 집요하게 주장을 네.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파장이 뭐 나중에는 공수처의 존폐 여부까지도 좀 나중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한 좀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요. 네. 원칙적으로 공수처법상 이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예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를 하다가 발견하게 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연관 범죄로서 수사를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게 됐느냐라고 보면 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최초에도 내란죄에 대해서 최초부터 내란죄 수사로 이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시작을 해서 내란죄까지 인지하게 된다면 공수처의 수사가 그렇죠.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관계를 굉장히 정밀하게 들여다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공수처에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수사를 개진한 것이 아니라 내란죄로 아예 정해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랑 관련돼 있으니까 내란죄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적인 성립은 법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이 내란죄에 대해서 인지했다라는 어떠한 증거라든지 아니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공수처와 검찰청은
이거는 독립된 수사기관이고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서 할 수도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들어보셨지만 20일이라는 구속 기간에 우리가 뭐 10일, 10일씩 쓰자 아니면 검찰 측에서 좀 자료를 들여다보고 공소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좀 덜 쓰고 검찰이 좀 더 쓰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일수를 많이 나눴었죠. 그렇죠. 예. 나왔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한 일수를 나누고 아니면 협의해서 이제 독립된 수사기관 간에 이러한 일정 조율이 있으려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형사소송법상의 근거가 있다라든지 어떠한 명확한 확립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동하면서도 이러한 신병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단순히 이 구속기간 산입에 대한 오류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권 부재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신병 일정 절차라든지 아니면 공수처에서 그러한 뭐 수사를 인지를 해서 하게 되는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과정에 대한 지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예. 이러한 적들을 조합하자면 결국에는 이 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유무죄 판단도 가리게 될 것인데 과연 그러한 유무죄 판단을 가리게 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혹여나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에 대한 이론의 재정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좀 어떠한 판단에 나서기는 좀 쉽지 않을 그러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재판부의 이 설명 자료를 좀 저희가 좀 갖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또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제 수사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절차의 적법성이 좀 지켜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법원이 했던 건데 그렇다면 구속 취소가 되면 이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된다면 이제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사기관이나 어떠한 이제 신병 확보를 하는 그러한 과정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시금 생각해볼 지점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생기면서 독립된 수사기관이 갑자기 하나 생기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신병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처음 겪는 일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경찰에서 검찰로 그냥 수사가 이동이 되면서 이 신병이 이동되는 그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계속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동안의 어떤 사각지대를 좀 이번 재판부에서 제대로 좀 밝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라는 것이 새롭게 수사 독립체로서의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미비됐던 여러 가지 공백들에 대한 지적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여지도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신병 인정 절차라든지 공수처가 수사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뭐 내란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아니다 아니면 뭐 이거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을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재판부의 설명 자료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같은 논란들을 그대로 두고 이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면 나중에 더 상급심에서 뭐 파기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그 최근에 있었던 이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을 예로 들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심이라는 것은 어떤 재심 사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뭐 불법적인 수사가 자행됐다라든지 뭐 불법 구금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러한 증거 조작이 밝혀졌다라든지 이런 재심 사유가 이제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판사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법원이 보기에는 2025년 1월 26일
9시 7분에 이제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됐다라고 본인은 판단했다라고 여기 설명 자료에 적혀 있고, 예. 그런데 만료 시기를 도과한 1월 26일 18시 52분에 이제 기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간을 벗어나서 기소가 됐다, 불법 구금이다라는 취지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도 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 제기가 할 만한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라고 이 판사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본인이 1심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으로서 내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더라도 결국에는 2심이라든지 3심 가서 뒤집혀질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뭐 시간 산입이나 불법 구금이나 아니면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권 이런 문제를 들어서 재심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라면 이렇게 무용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재판 절차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읽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세한 이유들을 다 나열을 해서 이러한 설명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기반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그 비상계엄 이후에 이와 관련한 이 사안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 수사 주체 간의 일종의 좀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기관이었죠.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경쟁, 그러니까 이른바 수사 경쟁이 좀 있었는데, 당시에 뭐 경찰 특별수사단, 검찰의 특수본까지 함께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된 것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내란죄의 그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서 만약에 이 사안을 수사를 했다면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달라졌을 여지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수사권이 있는 수사 주체가 수사를 했다면 지금 뭐 윤 대통령 측에서 대고 있는 그러한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뭐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다라는 부분은 뭐 해소가 되는 것이 맞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속기간의 산입의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뭐 체포가 됐든 아니면 구속이 됐든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되고 아마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겠지만, 경찰과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뭐 수많은 사건들이 경찰 단계, 그다음 검찰 단계에 거쳐서 법원까지 이제 갔던 그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이런 뭐 공수처랑 검찰이랑 쪼개기해서 구속 기간을 가져간다, 뭐 이런 논란들은 사실 없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명확하게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수사를 담당해서 이러한 이의 제기,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면 뭐 구속 취소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구속 취소를 한다고 한들 그러한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면 구속 취소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와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라는 대통령실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라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영수 기자 또 모시고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김영수 기자, 지금까지의 오늘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사안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 신문을 했었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 공판 준비 기일에 동시에 신문을 했었고요. 오늘 결정이 나온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법원이 판단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측에서 공방이 있었던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날짜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법원은 본 거고요. 네. 오늘 설명 자료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재판부의 설명 그대로 읽어드린 건데요. 일단 변호사님 계속 설명해 주셨지만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다라는 논란은 계속 있어 왔죠.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인지를 해서 내란죄로 넓혀갔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기관인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처럼 신병을 인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 신문 때 주장했던 건데 그것도 받아들여진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판부는 이런 논란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의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을 법원에서 좀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려는 의도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그 신병을 이전하면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검찰에 넘길 때 대통령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말이 좀 어렵거든요. 신병 인치 절차라는 게 좀 어떤 겁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신병일지 절차라는 것은 뭐 사실 형식적인 절차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수사처와 공수처와 검찰청은 독립된 수사기관이다라고 법원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속기간을 협의 없이 나눠서 이제 사용하고 구속기간을 나눈다라면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머물고 있지만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네. 공수처에서 검찰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한 과정에서 신병 이전을 하는 이 신병 인치 절차, 뭐 간단한 서류 작업이라고 사실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절차가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구치소에 똑같이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러한 신병 인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미비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이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 인정됐다라고 한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인용하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어 네.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러한 신병 인치 절차가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작은 이유이고 더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속기간 산입에 대한 문제라든지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유인데 네. 더불어서 이러한 신병 인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가 합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자, 지금 오늘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 관련한 야권 인사들의 반응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동연 경기지사 자신의 SNS에 좀 글을 올렸는데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 상식 밖의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네.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이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본인의 SNS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경을 남겼는데요. 뜻밖의 결정이며 이 결정이 국민적인 상식과 동떨어져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임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이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해서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박용진 전 의원도 관련 입장을 좀 밝혔는데 검찰이 오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 시급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야권 인사들 모두 지금 법원의 결정과 그리고 곧 있을 헌재의 판결을 지금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헌재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권 인사들의 반응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조금 전 이준석 의원도 본인의 SNS에 또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준석 의원은 이제 그 법원이 이야기한 산입 기간에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예. 양 변호사님과 이 공수처 검사 또 이 검사 신병일치 절차에 대해서 아까 좀 여쭤봤었는데요. 이 신병일치 절차라는 게 원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넘길 때 인치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검찰 측은 공수처도 검사고 당연히 똑같은 검사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봤는데 사법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명시한 거는 곧 공수처 검사와 이 검찰 측의 검사가 다르다고 확실히 좀 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법원이 집중한 것은 사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수처에 이 검사들이 다 파견이 가 있는 것이고 공수처도 이제 검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검사라는 그러한 뭐 직종 내지는 이제 독립된 주체로 본다면 다 같은 검사겠지만 하지만 더 집중한 것은 공수처와 검찰의 경우에는 독립된 수사
기관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치 절차가 있어야 된다, 임명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시각은 굉장히 이제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병 확보라든지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법적인 절차든지는 아니면 시간 계산이라든지 굉장히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피고인에게, 피의자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신병의 확보 절차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면서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취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구속기간의 시간 산입에 있어서도 공수처의 경우에는 날짜로 굉장히 좀 이렇게 33시간이 빠지더라도 뭐 3일 내지는 뭐 4일이 빠진다라고 굉장히 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관련 뭐 사건, 뭐 검찰에서도 어차피 수많은 사건에서 구속 상태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도 시간 단위로 굉장히 세밀하게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이 시간 단위로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실제 수사기관의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이 이제 구속기간에 늘어나는,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인데 네. 언제 서류가 접수되고 반환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하루 이틀 단위로 이렇게 날짜 단위로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거는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이제 불합리하다라는 그러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론 형사소송에서는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전자소송 도입으로 굉장히 좀 이런 시간 단위라든지 언제 이제 송달이 됐고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 물론 형사소송은 이제 이렇게 전자 단위는 아니긴 하지만 서류의 접수 반환 시간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이제 권리 보호라든지 그러한 이익으로 해석한다라는 형사법적인 대취지, 원칙에 비추어서 보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간 단위로 이렇게 법원에서 서류를 보냈다가 돌려받는 그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재판부가 판단하는 이러한 만료 시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고, 그런데 검찰 측에서 기소한 시점은 1월 26일 저녁 6시 52분경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시차가 발생하죠. 하루 뭐 반나절 이상 정도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의 입장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양지민 변호사와는 저희가 좀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